차이콥스키의 인생에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여인은 그의 후원자였던 나데주다 폰 메크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 폰 메크 부인은 그 남편이 이 발트계 독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폰이란 그 이름에 폰이 들어가면 독일 귀족 출신이란 게 드러나는데 그 이 사람이 그 러시아에서 철도 사업을 크게 벌여서 이 철도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50대 중반에 이 남편이 먼저 죽고 미망인으로 이제 폰 메크 부인이 남편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자녀가 11명이었는데 그 사교 생활이나 이런 거는 거의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경영하는 직접 여성으로서 그 일에 이제 전념해서 굉장히 그 남편이 남긴 부를 더 막대하게 일군 그런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자녀들 가정교사, 피아노 교사로 이제 꼬재끄라고 이 차이콥스키가 모스크바 음악원에 그 있을 때 제자였던 그 피아니스트를 자기 이제 그 아이들 음악 선생으로 들이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차이콥스키 음악을 접하게 됐고 그 차이콥스키의 음악에 이 사람이 완전히 매료되면서 이 차이콥스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차이콥스키가 그 음악원에 있을 때, 그러니까 36, 이 정도쯤에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편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음악을 작곡하신 분, 그에 대해서 많이 더 알고 싶고, 내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작품 청탁 그런 편지였는데, 이게 이제 서신이 왕래가, 그러니까 차이콥스키가 이제 그런 편지가 받으니까 굉장히 기뻐했죠, 차이콥스키. 그래서 이제 되게 친절하게 답장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신 교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고 이 매크 부인이 그 서신 왕래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연금 형태로 매년 이제 얼만큼의 액수를 지원해주고 싶다. 그리고 이런 어떤 서신 교환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데 근데 좀 조건이 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편지로만 우리가 왕래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되 직접 만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좀 독특하죠. 그런 걸 이제 조건을 달았어요. 직접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지원한 액수는 매년 이제 6천 루블씩 지원하고 싶다 이제 했는데 당시 이제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교수로 있었던 차이콥스키 연봉이 그러니까 2천 루블대 후반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의 두 배가 넘는 굉장히 큰 액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매년 지원하고 그리고 직접 이제 대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차이콥스키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왜 이 여자가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의견 제시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 차이콥스키에 대한 환상이 깨지지 않기를 원했다. 뭐 그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성 자신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에서 부담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직접 만나지 않는 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차이콥스키가 이제 그걸 수락해서 이 여성과 서신 왕래가 이제 지속되게 되고 연금 형태로 후원금을 받게 되는데 14년 동안 1200통 정도 되는 편지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이 음악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후원자와 예술가의 어떤 굉장히 특별하고 유명한 관계인데 이 차이콥스키가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밀리코바랑 결혼도 어떤 실패했고 그 즈음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된 건데 그리고 또 차이콥스키가 어머니가 또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복합적인 걸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모성애적인, 어머니적인, 그리고 또 약간 플라토닉 러브적인, 그러니까 플라토닉한 사랑.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재정적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라 이제 창작에만, 자신의 음악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돈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이 작품을 창작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쓰고 이 여성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격려를 받고 정서적 지지를 받는 그런 어떤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작곡들을 해 나가다가 이 1890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서신 왕래한 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갑작스럽게 이 매크 부인이 그렇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파산을 했고 더 이상 이 후원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간의 이제 서신 왕래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편지 써니까 이 차이콥스키가 당시는 이제 1890년이면 차이콥스키가 이제 50대인데 그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더 이상 어떤 후원을 누구한테 받지 않아도 전혀 어떤
그 살아가는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차이콥스키는 이 어떤 관계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던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되게 길게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왜 그렇게 그렇게 우리의 서신 왕래를 중단하려고 하시느냐.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어떤 재정 지원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편지는 이렇게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편지 쓰는데 답장을 안 해요. 매크 부인이. 그러면서 이제 차이콥스키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 이렇게 서신왕래가 일방적인 절교 선언이 있은 뒤에 차이콥스키가 3년 뒤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콥스키한테 굉장히 큰 이게 정치적인 타격을 가한 사건이었고 이 메크 부인이 차이콥스키보다 9살 많았는데 이 차이콥스키가 50대 중반에 죽는데 메크 부인이 차이콥스키 죽은 다음에 2달 뒤에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좀 미스테리하죠. 왜 갑자기 이렇게 끊었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그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차이콥스키가 죽을 때도 죽음 임종 죽기 직전에 그렇게 이제 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폰 매크 부인 이름을 부르면서 뭐 이렇게 이, 이 저주받을 여인아 뭔가 그렇게 이제 외쳤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로서 굉장히 어떤 그가 예술 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굉장히 예술가로서는 어떤 행운이죠 이런 관계가.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말년에 그런 어떤 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차이콥스키가 원래 좀 그러니까 우울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굉장히 큰 타격을 가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은 차이콥스키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떤 비극적인 관계였다. 그래서 이 차이콥스키한테 후원자이자 동시에 또 그런 어떤 충격을 줬던 이 여인 폰 매크 부인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다.